네, 2020년 1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장관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재는 이인영 장관과 추미애 장관, 제목은 말달이 된 장관, 이인영과 추미애의 비극입니다. 오늘이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종합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전원노노의 화의부동 정신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공존의 원리인 화를 우선하고 일치성 논리가 될 수 있는 동을 뒤로 모색해보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작은 합의로부터 더 큰 합의를 함께 도출해 나가기 위한 그런 출발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인영 장관의 연설을 보면서 지금 북한은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북한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고 하거든요. 참 끊임없는 짝사랑을 드러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저는 참 절박하고 애처롭다고 보여요. 왜 이렇게 장관이 처량하게 행동을 하죠? 전날입니다. 11월 20일 이인영 장관은 국립안생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협의체 회의에서 시급한 일은 코로나19를 극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려면 코로나19도 문제지만 북한의 핵부터 좀 없애야죠. 참 이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속이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 한반도에 생명안전공동체는 필요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없애고 뭐부터 갖춰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틀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국민학생이 나오면 몰라도.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 보급되면 서로 나눔과 협력으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의 결의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중요한 협력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인영 장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입은 삐뚤이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가 아니라 전례 없는 북한 위기 속에서 결의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북한 핵을 없애는 방법을 협력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닌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 북한 주민을 살게 하려면은 북한 경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릴 수 있도록 핵 개발을 중단하는 얘기를 해야죠. 참 장관이 이렇게 그릇이 좀 너무 작아요. 남북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만나 평화의 번영의 길을 찾고 통일의 길까지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 네, 일국의 장관의 희망사항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만나. 네, 생명안전을 지킨다. 국가의 생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만나자고 하려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요? 북핵. 코로나19는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치명적일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겨냅니다. 생명안전 그렇게 위협 안 해요. 북한 핵은 세계 대전을 몰고 올 수가 있어요. 이인영 장관. 이거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 교환 대응체제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포함하는 호혜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북한 핵, 이건 어떻게 할 거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이런 방법 말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야.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김정은만 좋지 북핵 만들고 있는 북한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면 이런 게 지원안이 가능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열렬히 짝사랑을 했음에도 북한은 노 땡큐가 아니라 필요 없어 아주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도 이렇게 이인영 장관이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돋보이는 이인영 장관의 입 봉사, 입 서비스, 뭘 우리말 영어로 하면 립 서비스가 되나요? 마우스 서비스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식량도 도로도 철도도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은 헛변화가 죽겠네 이렇게 비아냥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참 어떻게 작아 보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의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리나요? 이인영 씨. 응?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수정을 못해. 고집스럽게 가. 틀렸다는 걸 자인하는 순간 자신은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가요? 참 절박합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신문에 난 건데 11월 2일, 21일 조선일보가 윤석열 특활비 트집 짰더니 추미애 신복 간부들에게 돈 봉투 이런 제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11월 14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인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을 하게 된 일선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하려다가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50만 원씩 공여금을 지급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특활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법무부는 뭐라고 반박을 했는가 하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수령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안다. 통상의 예상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도 만찬 회식 자리에 부적절하게 경력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요건 취재는 안 했습니다만 그냥 기자적 감각입니다. 11월 14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한테 50만 원 줬다는 거는 기자가 취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법무부 또는 검찰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몰래 특정 기자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네,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기자가 얼마나 많은 이제 저희는 빨대라고 표현하는데 취재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역이 나오죠. 그리고 거꾸로 또 이런 정보를 줄 때는 이게 보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매체한테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날 때 딥스로트라고 있었죠. 딥스로트라고 이제 바브 우드워더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법무부에서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겁니다. 기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도를 해요. 금액까지 딱 적시한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발뺌을 한 거는 사실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법무부의 반박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웃기는 거는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표현인데 특활비는요. 제가 그전에 감사원 그 규정을 설명드렸지만은 원래는 영수증을 받게 돼 있지만은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게 더 오히려 낫습니다. 원래 이 목적은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수사와 정보 활동할 때 내가 너 포섭했다고 돈 주고 돈 준 사람한테 얼마를 포섭비로 받았음 하고 영수증 써줍니까? 그래서 원래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 받았다는 게 더 이상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돈을 주고 바로 영수증 써준 건지 아니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 후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불명확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목적으로 쓰라는 건데 아니 그 면접위원 역할을 할 사람들한테 준 거니까 이건 수사와 정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사들한테 준 100만 원과 똑같은 거죠.
조선일보 보도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글와글 얘기하는 것들이 참 법무부답지 않다. 과거에 적어도 문정부 이전까지의 정부들은 이렇게 째째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기 할 말이 없는 건 넘어갔는데 이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특활비를 용도 외에 쓴 거가 되고, 영수증 무슨 영수증이야.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답변했으면 본인은 좀 가만히 있지. 본인이 또 나댑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경악스럽다라고 SNS에 쓰질 않나.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이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이 신복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법무부 검찰국장이니까는 추미애 신복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장관이 참 나쁘게 얘기하면 쫌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장관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감사는 예산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자기가 한 거는 옳고 일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라면서 남이 한 건 틀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그릇이 500개 안 되나요? 추 장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합니다. 자기 논리의 옳고 그름이나 논리적 일관성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상당히 절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 추미애 장관한테 꽃바구니가 왔다는 걸 이틀 연속으로 공개하면서 이렇게 썼죠. 설사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겨내고 검찰개혁을 하겠다.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심리 테스트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써보라 그러면 갇혀있는 새, 연약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자인 사람도 본인을 약하게 표현하는 게 많은데 되게 사람들은 본인을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보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은연중에 하는 거죠. 자기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공격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의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1월 18일 SNS에 추 장관은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하면서 이제 자기 앞으로 배달된 그 꽃다발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뭐 꽃다발 한두 별 들어오는 거 뭐 고맙죠. 근데 그걸 표현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마음이 외롭고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죠. 절박하다는 뜻이죠. 근데 1국의 장관이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급기야 추 장관은 19일 날 페이스북에 외로움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침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칩니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1국의 장관은. 그 심리전을 할 때 그 지휘관이나 있던 주요 국가 지도자가 심리적으로 지쳤다는 거를 노출시키면 적은 바로 심리전을 펴니다.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을 상대한다면 이걸 가지고 한국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매일같이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하는 보수 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압통. 참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본인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노출하면요. 이렇게 압통이란 단어, 아픔도 좋은데 압통이란, 근데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 이게 본인은 시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했겠죠. 와, 장관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면은 보호받고 싶고 나 위로해줘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몰려들어요? 예, 아청꾼이 몰려들고 장관님 뭐 잘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장관이 보호받으면 장관은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장관을 누가 보호합니까? 국민이 보호하게 되면 그건 나라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설사 부서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저는 이게 이제 한 어린 소녀의 글이라면은 저는 그냥 재밌구나 하고 읽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으면은 사랑스럽게 봤을 겁니다. 지금 제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조직을 크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장관 하지 마. 집에 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애나 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릇이 아닌 사람이 이게 오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초연해야죠. 대의를 보고 가야 되는데, 큰 정의, 대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작은 정의, 소의를 보고 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대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갑니다. 저는 트럼프가 독선적인가, 이인영과 추미애가 독선적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패배한 후 트럼프는 확실히 괴팍하지만은 그래도 함부로 그를 조롱하기는 힘듭니다. 겁이 납니다. 어쨌든 그는 한순간에 중국을, 오바마도 못하고 누구도 못한 중국을 한순간에 미국이 확실한 적으로 규정을 했고 코너에 몰아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인영과 추미애는 그 상대가 누군가요? 보수 언론인가요? 동아일보나 조선 같은 보수 언론인가? 그럼 그걸 적으로 먼저 코너에 몰아넣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몰아넣으면서 자기들이 더 아프다 그래요. 여유가 없어. 그 독선은 독선인데 인간미는 없어요. 뭐 트럼프는 가끔 찡긋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장난스럽게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건방도 떨고. 근데 이분들은 건방이 아니라 거의 절규하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철학 같은 걸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장관들이라면 대한민국 제율주의,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봉급 주는데 충성해야 되죠. 개도 밥 주는 주인한테 충성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녹봉을 주는데 지금 왜 북한을 돕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조직이, 정권은 자주 바뀌어요. 장관은 정치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구 이 국가를 흔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조직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신분을 보장해요. 장관들은 정치인들이 와서 마구 바뀔 수 있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거는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장관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조언을 해서 국정이 일관되게 가게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자기 말을 듣는 특정 조직만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됐더라도 취임할 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는 지켜야 되죠. 헌법과 뭐를 준수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준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탄핵을 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개인은, 저도 기자를 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역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취재를 해야만 아는 게 늘어나요.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은 다수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싫든 좋든 우리 국정을 전체 이끄는 컨트롤 타워,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는 제가 언더 캐비넷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모든 국정을 보면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문제를 다루는 게 외교부 국방부하고 연결되는 문제를 그들이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못했어요. 총리실도 국무조정실이 있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국정을 못 나가고 대통령이 야당 시절 때 입력된 정보만 가지고 그냥 추진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즉 국정 전체를 보지 않고 시킨 것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시키다 보니까 이인영,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은요, 보훈처의 장관은 장관이지만 그분은 국무위원이 아니고요. 또 장관급은 많지만 그분도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로 끝나는 장관은 뭐 환경부, 법무부, 통일부, 이분들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자기 부의 일 말고도 국무총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체 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커야 되는 자리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 부의 일만 하고 있고, 그것도 대통령 지시사항만 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일을 하지 않고 지시사항만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절박함입니다. 상당히 절박하고 기자인 저희 입장에서 보기엔 처량해 보입니다, 장관이.
아니, 화이부동이라고 노노에서 나오는 말이 북한한테 쓰는 말이에요. 진짜 이인영 장관 물어봅시다. 그게 북한의 같은 상대 적한테 내놓고 할 말이에요.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할 때 화이부동을 할 수 있어야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화하고 동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이 틀리면 자유롭게 토론하면 국정 전체를 토론하는 국무위원회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예스를 거듭하는 건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태감이라고 하는 왕명출납을 맡은 내시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때도 중신들 대신들은 영의정하고 판사들이 모이면 논의를 해서 주권이 임금한테 있을 때도 이렇게 논의를 해서 했는데 아니되옵니다를 했는데 어떻게 예스만 하냐 이겁니다. 미국 장관들은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냥 세크러터리, 영어로 약간 비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면 대통령하고 부닥쳐버리잖아요. 국무부 장관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장관이 장관 같지가 않아. 뭐 옛날 시조 중에 고려가 망한 다음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그랬는데 저는 장관직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데 없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극은 장관을 말단 공무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공보관이 해야 될 걸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저 통일부 장관 정도 되면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코로나 뭐 백신 문제 뭐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런 간청을 하는 걸로 쓰고 있으니 장관이 자꾸 말단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꾸 권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장관이 비극이 되고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는 거. 김정은도 사실은 애송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어떻게 다루지 못해서 저렇게 절절매고 뭐 하자 그러고 윤석열 씨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파격적으로 도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룰 안에서 하고 있는데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만 하는 자리예요? 참 어떻게 대통령실이 큰 걸 하지 못하고 한 일개 부처만도 못하는 그렇게 작동하는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그 부라고 하는 큰 조직이 한 개 과 정도처럼 움직이고 장관이 과장 내지는 과장도 아닌 말단 공무원처럼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 만듭니까? 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저 과거에 이승만 같은 사람은 미국 사람들하고 바로 맞짱을 떴잖아요. 뭐 그렇게 배포 있는 지도자 좀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잡고 미국, 일본, 중국을 끌고 나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올망졸망한 정치인들을 뽑아준 거는 이 프로를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